하시죠. 네. 아니 제가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뜨거운 5개월 이 열섬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기로 유명하다는 몇 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도 포함이 됩니다. 왜?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다 보니까 빽빽하게 아스팔트와 건물로 지어진 그 도시는 열섬 효과에 의해서 기온이 여보세요? 네. 열섬 효과에 의해서 무려 만약에 지금 온도가 30도라면 40도에 육박합니다. 우리 서울 이 아스팔트 온도는 그만큼 치명적인 열대성이 벌어지고 있고 열섬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다행히 서울의 심장 한가운데는 청계천이라는 곳이 있었죠. 이걸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국의 일단으로 청계천 고가도를 없애고 청계천을 보고 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서울의 평균 온도가 2.7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청계천이 뚫리면서 바람길이 형성이 되고 물길이 형성이 되고 정말 대단한 환경 복구 사업이었죠. 다시 한번 대중교통버스가 막히지 않는 중앙선 타로제를 시행을 했고 청계천을 복원함으로 인해서 서울을 국제적인 명소로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빠를까요? 네, 이재명이 구속이냐 윤석열 탄핵이냐 지금 정치권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두 가지 명제를 놓고서 치열하게 정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빠르냐? 이재명 구속이냐 윤석열 탄핵이냐? 지난 7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5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5대 원칙은 1. 병역 비리 2. 세금 탈루 3. 부동산 투기 3. 위장 전입 4. 논문 표절.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문재인은 배수시를 쳤죠.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군대 안 가려고 남자가 병역을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벌어먹고 싶다고 세금을 탈루하고 또 부동산 투기로 해서 혈압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1가구 20대뿐만 아니라 위장 전입을 해서 자기 아이들은 강남에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대학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을 표절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 고위공직자에 앉히지 않겠다
문재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5가지 5대 원칙에 위반되는 사람들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낙연 국무총리 몇 개를 위반한지 아십니까? 총 4개입니다. 이낙연은 병역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강경화 법무부 장관 4개를 위반했습니다. 그것도 병역비리를 빼고. 그 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이죠. 이자 또한 공정거래를 앞장 세우면서 지는 뒤에서 뒷국무지에서 온갖 위법을 저지르고 세금을 탈루하고 위장 조립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논문을 표절했던 것입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무려 3개나 위반합니다. 유영민 장관은 어떻습니까? 글자 또한 3개를 위반합니다. 그 이외에 2가지, 1가지를 위반한다면 소득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들 모두를 고리공짜에 앉혔습니다. 가장 끝판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5대 비리를 전부 다 저지른 자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입니다. 이 이효성 기자는 세금 탈루는 물론 위장죄는 물론 부동산 투기는 물론 군대 비리는 물론 업무 폭력까지 이 5가지를 싹쓸이한 오관왕도 부족해서 무려 10여 가지나 되는 비리 백화점의 트렌드 실력을 달성한 인물입니다. 무려 10여 가지에 이르는 비리의 덩어리인 이효성 언론방송 통합위원장의 이효성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통과를 시켰고 문재인은 재가를 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맙니다. 그 다음 구인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또 들어오죠. 자,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합 이 상권을 장악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전국 좌파 세력입니다. 주사파 세력. 특히 언론 방송 노조는 빨갱이들이 주사파 세력들이 민주노총이 장악한 지 수십 년째입니다. 이미 KBS, MBC 제가 KBS 언론 방송국 출신입니다. 80년대에 잠깐 방송국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 KBS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저희의 화두는 뭐였냐면 언론 독폐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TBC와 KBS가 합병이 됐습니다. 79년 80년에 그로 인해서 KBS가 KBS 1, 2로 나누게 되죠. 분리가 되면서 TBC가 삼성 이병철의 TBC가 눈물의 고백식을 하고 KBS로 병합이 됩니다. 그때는 그게 최대 허비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MBC는 호남인들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가되 전라도 세력이 아니면 주요 자리를 못 맡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사상과 이념에 물든 주사파들이 그 자리를 꿰쳤던 겁니다. MBC는 그래도 제가 KBS 직원으로 다닐 때에는 MBC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90년, 2000년, 2010년, 지금까지 KBS도 똑같이 민주노총 주사파에게 장악되고 말았죠.
거의 3, 40년 동안을 전국 좌파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이 공영방송, 문화방송, 언론 방송을 이제는 제 국민 눈에 맞는 정말 어림도 보지 않는 떳떳한 언론 방송의 길을 가겠다고 이준숙 위원장이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 어떻겠습니까? 지난 2년 전인 이용관 위원장부터 김철웅 위원장까지 지금 이준숙까지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전부 다 탄핵시켰습니다. 전부 다 탄핵시켜버렸어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인 16대 국회에서는 4건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17대에는 2건, 탄핵 2건, 18대, 19대는 각각 탄핵은 1건씩,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5건의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한데 지난번인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84건을 싹쓸이한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13건이나 탄핵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났죠? 22대가 시작된 지는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달 동안 무려 7건의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특히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좌파 진영의 수소파 진영의 언론 방송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준석이란 이 절대 그물이 찐 보수의 절대 그물이 그런 방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좌파 무리를 취업해버리겠다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전국 좌파의 영원한 언론 통폐합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위원장들을 다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85일 만에 자진 사퇴했어요. 그 후임의 김홍일 위원장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3일 만에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절대, 하지만 이준숙은 사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탄핵, 아니 임명, 탄핵, 청문회, 임명, 탄핵,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준숙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재명이 먼저 구속되느냐, 윤석열이가 먼저 탄핵되느냐,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저지른 비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가 저지른 것은 지금 북한이 받고 있으니까 총 8개의 사건에 18개의 혐의로 1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새롭게 한 4가지 사건, 이 핵심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장동 사건, 두 번째가 성남 FC 사건, 세 번째가 백현동 위리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쌍방울 대북 성공 사건 아시죠? 대장동 사건이나 세계의 사건은 서초동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쌍방울 사건만 저 수원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에 이재명이가 판사들아, 나 이거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느라 너무 힘이 드니까 수원까지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니 수원에 있는
쌍방울 불법 성공 사건도 서초동 법원으로 병합해줘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건 천만다행입니다. 왜? 이재명이가 저지른 사건은 500페이지짜리 책으로 500페이지짜리 대장동 사건 200건, 상남 F 사건 100건, 위례신도 사건 50건, 백현동 사건 50건, 총 400건이 넘은 데다가 그것은 사건 기록물입니다. 사건 기록물이 무려 500건이 넘는데 그 이와 별도로 증거 목록이 수천 페이지가 나갑니다. 400건이 넘는 사건 기록물과 증거 목록을 전부 다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3년 걸립니다. 3년 안에 절대 이거 못 본답니다. 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또 2, 3년 그러면 5, 6년 이후에 길면 10년 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말씀합니다. 이재명은 그걸 노린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왜 한동훈이가, 왜 이재명을 못 잡아놓느냐고요? 이재명을 못 잡아놓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서,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많아서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 400건, 500건이 넘어서 못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이가 먼저 구속이 되느냐, 윤석열이가 먼저 탄핵이 되느냐, 이재명이 구속이 먼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범야권이 195석을 이상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은 당장 내일이라도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탄핵을 시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60일 안에 재선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7년 전 박근혜 탄핵 이후에 똑같은 대자뷰였음이 벌어집니다. 윤석열 탄핵이 되는 순간 두 달 후면은 여권은 기림을 내리시고 야권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과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범죄 혐의 중단, 그리고 5년 후에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잡아놓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우파, 제가 지난번에 좌파우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왜 중요하지 않냐면 지금은 좌파우파란 그러한 캐캐묵은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자 자유대한 반국가 세력이자 그걸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기 있는 분다 정태욱 장관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태욱 단장님,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지부터 하나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추 됐는데 왜 얘들이 행진 준비를 안 하냐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행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행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사 모시고 말씀 듣고 집회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진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금만 더 앉아서 말씀을 좀 듣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문재인 말씀이 나오니까 문재인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을 하면서 했던 그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시대 사기꾼이 한 말 있죠. 모든 국민이 속았어요. 이 말을 듣고. 뭔 말인지 기억하세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었죠. 그게 2017년 5월 10일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그 말을 진실로 알아듣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었죠.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어땠어요? 시대의 사기였죠. 사기. 오늘 잊어먹었던 말이 우리 정창욱 단장님 말씀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자,